안녕하십니까. 한성대 김상조입니다. 이른바 진보 경제학자로서 경제 관련 시민단체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국가미래연구원으로부터 3분 스피치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영광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출연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이 경제민주화의 긴 여정에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모습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른바 경제민주화 1호, 2호 법안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삼배 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상장회사 등기 임원들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 1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35개의 실천 과제를 공약을 했는데요. 올해 2월 21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담겨있는 많은 과제들이 모두 다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뜨거운 논란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저는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은 재벌의 부당한 사익 추구나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낳을 것이라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제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법률 개정안들의 내용이나 속도가 저 개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하도급법의 개정안을 보게 된다면 기존의 법률에도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해서는 3배 배상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그 적용 범위를 부당한 단가 인하나 또는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등의 3가지 행위에 더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불법 행위, 경제 범죄는 그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문가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특정 다수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의 경제 범죄에 관해서는 적발되게 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에 걸쳐서 3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본다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임원들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래 취지는 그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고위 임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과 그 기여도를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그거를 공개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별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준과 절차의 공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취지에 비춰본다라면 총수 일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승진하고 많은 보상을 받는 현재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장 회사의 등기 임원에 대해서만, 그것도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제 민주화를 위한 법안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개정을 해서 그 더욱더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작 우려하는 것은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 단체들의 태도입니다.
이 재계단체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내용이 사실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과거에 반복되었던 그런 어떤 낡은 주장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벌 총수 일가의 어떤 불법적인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단체에서는 이것이 마치 재벌 계열사들의 모든 내부 거래를 불법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어떤 이제 선전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 세상에서 기업 집단 그리고 그 기업 집단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하고 과장하고 아전인수하는 이런 어떤 재계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경제민주화 법안의 어떤 내용들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단체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그 회원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회원사들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위 규칙 또는 모범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어떤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자율 규제 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경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재계단체가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왔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재계단체는 모든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하기보다는 일부 대기업 또는 일부 재벌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왜곡된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재벌 총수 일가가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불법행위, 부당행위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단체가 한 일은 이런 총수 일가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경영을 위협하니까 빨리 사면해달라고 하는 청원 이외에 사실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정경련은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 과거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낡은 논리를 지금도 반복하면서 변화된 사회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이런 재계단체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덕은 상식의 맥시멈이고 법률은 상식의 미니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도덕군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 법률로 모든 잘못된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법률은 우리 사회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 모두가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고와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관행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이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률들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면서도 그리고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비춰봐서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단체에서도 과거의 그런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변화된 어떤 사회 현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전제로 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처럼 과거의 어떤 낡은 어떤 주장을 또 변함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낡은 주장들을 반복할 때 정말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긴 여정을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시민단체와 재계단체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단체들의 변화된 모습, 진정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